뇌졸중은 단 5분 만에 여러분의 기억을 앗아가고 두 다리를 앗아가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의 낯을 피하기 위해 수백만 원짜리 귀한 인삼을 살 필요도 없고 매일 피곤할 때까지 한 움큼씩 건강기능식품을 삼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매일 아침 간단한 습관 하나만 꾸준히 유지해도 혈관을 보호하고 뇌를 맑게 유지하며 뇌졸중의 위험을 초기 단계부터 막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들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 말도 못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잊을 수 없는 어느 아침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초겨울의 추운 날이었습니다. 부인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쓰러져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입으로는 웅얼거리기만 했어요. 구급차가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뇌는 이미 심하게 손상되었고 몸의 절반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만 건이 넘는 뇌졸중 사례 중 거의 60%가 아침 특히 잠에서 깬 후 2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혈압이 변동하며 긴 잠으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진 시간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간단한 습관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제가 단언컨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비방도 아니고 외우기 어려운 비법도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50세 이상 인구의 뇌졸중 예방 혈액순환 개선 내보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 최고의 의사들이 권장하는 간단하고 하기 쉽고 돈도 들지 않는 5가지 아침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디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혹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황혼기에 건강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로 그 아주 간단한 5가지 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각 일은 약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한다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위험을 줄이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특히 현재 한국 노년층의 사망 및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갑작스러운 새벽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바로 그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아들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는 무엇일까요? 습관 1.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여러분은 7, 8시간의 긴 밤잠 동안 우리가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몸은 호흡, 피부, 그리고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혈액이 더 끈적끈적해집니다.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특히 뇌의 미세한 모세혈관에서 혈액순환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5년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40% 더 낮았습니다.
저는 박남호라는 68세 환자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고혈압이 있었고 일어날 때마다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제 조언을 들은 후 그는 침대 옆에 따뜻한 물병을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드럽게 일어나서 물 200ml를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그의 어지럼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심장 전문의가 약의 복용량을 줄여도 될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차가운 물이 아니라 약간 따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물은 특히 겨울철에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마시십시오. 그 물줄기가 여러분의 몸을 점진적이고 부드럽게 깨우게 하십시오. 습관, 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하기. 밤새 가만히 누워 있은 후 몸의 전체 혈액순환 시스템은 느려진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빨리 벌떡 일어나면 피가 뇌까지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근육이 예열되지 않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지어 넘어지기 쉽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단 2~3분만 몸을 펴고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척추를 따라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십시오. 심호흡을 하세요. 그런 다음 두 팔을 옆으로 벌려 어깨 부분을 스트레칭 하십시오. 목을 양쪽으로 부드럽게 5번씩 돌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펴서 하체를 깨우십시오. 연세대학교 뇌혈관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 혈류량이 20% 더 높았습니다. 제게는 유미선이라는 차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손발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이전처럼 벽을 짚지 않고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작 몇 개가 저를 10년은 더 젊게 만들어줄지 몰랐어요. 습관 3.3. 아주 천천히 조절하며 일어나기. 노인들이 잠에서 깰 때 넘어지는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즉 누운 자세에서 서는 자세로 너무 빨리 전환하면 피가 다리로 쏠리면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 현기증,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5단계 원칙을 가르칩니다. 1단계 편한 쪽으로 옆으로 누우십시오. 2단계 천천히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십시오. 3단계 몸을 천천히 밀어 앉으십시오. 4단계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완전히 정신이 들었을 때만 일어서십시오. 가톨릭대학교에서 70세 이상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너무 빨리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의 15%가 갑작스러운 혈압 강하를 경험한 반면 천천히 일어나는 그룹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성민이라는 또 다른 어르신은 침대에서 나오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5단계 기상법을 적용한 이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천천히 일어나지만 더 안전합니다.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습관 4. 화장실에 가기 전 방 안을 가볍게 걷기.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을 갑작스러운 뇌졸중 위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누군가 화장실에서 기절하거나 심지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드문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하며 그 원인은 종종 아침에 대변을 볼 때 강하게 힘을 주는 익숙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우리 몸은 여전히 몽롱하고 혈관은 미처 확장되지 않았으며 심박수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화장실에 가서 강하게 힘을 주면 흉곽내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생깁니다. 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발살파법 효과라고 부릅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면 체내 압력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심장으로 혈액이 충분히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 힘을 풀면 혈액이 너무 빨리 몰려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합니다. 일반인에게도 위험하지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 결과가 현기증 실신, 심지어 그 자리에서의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부드럽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3분에서 5분 동안 방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창문에서 식탁까지일 수 있습니다. 빨리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이 활동은 몸 전체를 예열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복부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황동진이라는 70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느 겨울 아침 배가 차갑고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힘을 주다가 화장실에서 현기증을 느끼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조언을 듣고 매일 아침 천천히 걷는 습관을 시작한 후 그는 몸이 가벼워지고 어지럼증이 줄었으며 큰 노력 없이도 배변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방 안을 몇 걸음 걷는 작은 일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노년의 조용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단 몇 분이지만 그 몇 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습관 소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 더 마시기.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전체 순환계와 소화계에 예상치 못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예열했다면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더 보충하는 것은 혈관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2잔의 따뜻한 물, 비록 간단하지만 2022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 행동은 혈액의 점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순환 과정이 원활해지고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펌프질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할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뇌졸중의 조용한 원인인 혈전 형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은 위와 장의 활동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물은 밤새 쌓인 점액층을 씻어내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며 노폐물을 더 쉽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 환자들이 매일 아침 2잔의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후로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가 줄었으며 심지어 정신까지 훨씬 상쾌해졌다고 저에게 공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료실의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매일 아침 2잔의 따뜻한 물이 뇌 영양제 한 알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몸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이 뇌로 산소와 영양분을 더 빨리 운반하도록 도와주어 여러분이 더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가볍고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를 사느라 돈을 쓸 필요도 없고 복잡한 식단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간단한 습관 하나를 꾸준히 유지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단 몇 주 만에 몸의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5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총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심혈관 혈압, 뇌졸중,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부상 등 수많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약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주도적인 실천만 필요합니다. 노년이 건강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세심하게,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가장 작은 것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방식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혈관에 건강하고 부드러우며 안전한 아침을 만드는 습관을 들였다면 그 다음으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단계는 바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멋지게 시작할 수 있지만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심장,
그리고 몸 전체를 먹여 살리는 강과 같은 혈관은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도 매일 깨끗하게 걸러져야 합니다.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인 김정숙 씨는 66세로 은퇴 후 울산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 지속된 두통과 함께 왼쪽 팔의 저림, 그리고 점점 느려지는 걸음걸이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MRI 촬영 결과 그녀의 뇌 속 많은 미세 혈관들이 좁아져 있었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흔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가 담배를 피우지도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매일 아침 식사는 종종 베이컨 짠 고기 국이었고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조절하고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단 4개월 만에 제 지시에 따라 식사를 바꾼 후 그녀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두통은 눈에 띄게 줄었으며 혈액 수치 또한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맞을까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들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 구체적으로 고등어, 참치, 연어입니다. 이 생선들은 심해에 살며 혈중 지방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혈전 형성 위험을 제한하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한국영양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등푸른 생선 먹는 노인들은 거의 먹지 않거나 너무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거의 50%나 낮았습니다.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생선을 레몬 조각과 함께 찌거나 구워서 무짠진이나 된장과 함께 드셔보세요. 맛이 훨씬 조화로울 것입니다. 다음은 색이 짙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것들은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으며 플라크가 끼지 않게 하는 천연 항산화제의 공급원입니다. 각 채소 색깔마다 고유한 효능이 있습니다. 시금치와 같은 짙은 녹색 채소는 심장을 보호하고 주황색 당근은 항염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을 함유하며 붉은 토마토는 혈관을 청소하는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자색 양배추나 자색 포도는 혈관벽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밥상을 그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흰색과 갈색만 있다면 영양이 부족하지만 녹색,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이 골고루 있다면 여러분은 혈액과 뇌에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미, 오트밀, 보리와 같은 통곡물 그룹을 잊지 마세요. 정제된 흰 쌀밥과 달리 이 곡물들은 겨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수용성 섬유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여 소화관을 통해 배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경미한 당뇨병을 앓던 한 남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하루 두 끼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꾼 후 약 복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반대로 자주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혈관 계통을 파괴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시지, 햄 가공육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러한 종류는 보통 소금과 방부제 함량이 매우 높아 신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작은 소시지 한 조각에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의 절반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식용유는 고온에서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반을 형성하는 해로운 물질,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을 생성합니다. 프라이드 치킨, 감자튀김, 군만두 같은 음식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제된 설탕으로 케이크, 탄산나 음료, 사탕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염증, 고혈압, 대사, 장애의 위험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절대적으로 금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격하고 즐거움이 없는 삶,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 역시 혈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80-20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80%는 건강한 식사를 하고 나머지 20%는 좋아하는 음식을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붕어빵을 좋아하신다면 드세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소고기 구이를 좋아하신다면 드세요. 하지만 라면이나 독한 술 대신 채소와 맑은 국과 함께 드세요.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 먹었다면 내일 다시 제대로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잘못 먹고 내일도 잘못 먹고 모레도 잘못 먹는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매 끼니는 여러분이 자신의 뇌심장 그리고 수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튀긴 음식을 찐 음식으로 바꾸고 흰 빵을 오트밀로 바꾸고 매 끼니에 채소를 더하고 국물에 소금을 줄이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씩 혈관은 점차 깨끗해지고 뇌는 맑아지며 심장은 여러분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 준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음식은 연료이지만 생활 방식이야말로 엔진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건강하게 먹더라도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뇌졸중의 위험은 여전히 매시간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고 뇌졸중을 멀리하기 위해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것, 그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약도 매일 30분 걷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요가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한다면 공원 주변이든 집 마당이든 심지어 거실 주변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혈액이 순환하고 심장이 튼튼해지며 뇌가 기억력과 반사 능력을 유지하고 조기 노화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에서 발표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꾸준한 걷기는 뇌에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능력을 증가시키며 이는 혈관계가 점차 노화되고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막힐 위험이 있는 5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인천의 한 할머니 이순자 씨 73세의 사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50걸음도 차에 못 걷고 앉아서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심장은 빨리 뛰며 잠도 설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집 근처를 걷기로 결심한 후 2개월 뒤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공원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어요. 쉬지 않고요. 눈이 더 밝아지고 머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졌으며 기분까지 상쾌해졌어요. 그것은 어떤 약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수면이 부족하다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특히 뇌와 혈관계는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지면 신경세포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미세 혈관들이 청소되고 새로워지며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리고 제 시간에 잠을 잘 때만 일어납니다. 반대로 매일 밤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새벽 1, 2시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설치고 자주 깨면 이 모든 자연적인 회복 과정이 교란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뇌는 산소에 굶주리고 혈액은 노후화되며 면역 체계는 약해지고 혈관은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 뇌경색 조기 치매로 이어지는 조용한 기반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경에 일어나십시오. 매일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몸속의 생체 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들기 어렵다면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에 스마트폰을 끄고 방의 조명을 줄이십시오.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절대로 커피나 진한 차를 마시거나 과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장고해가 아니라 제가 추적 관찰했던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증명된 조언입니다. 저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오늘을 위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위해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오후 여러분이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배우자를 위해 직접 밥을 짓고 스스로 장을 보고 약이나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병상에 누워 몸은 쇠약하고 기억은 희미하며 매일이 처방전과 재진 예약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개의 미래, 하나의 선택.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부터의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제 시간에 자는 잠부터, 절제된 하루의 삶부터 바로 그 작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부터 구하고 더 건강하고 자립적이며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부터 혈압과 혈당 조절에 이르기까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은 갑작스럽고 조용하며 매우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단 몇 분의 망설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걱정되는가가 아니라 올바르게 대처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바로 그 당황함과 지식 부족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뇌졸중은 보통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만약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그저 일시적인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신호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옆 사람의 얼굴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입꼬리가 약간 처지고 얼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며 평소처럼 고르게 웃지 못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명확한 문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더 심하게는 눈앞에 연기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이유 없이 눈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비록 몇 분 만에 지나가더라도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뇌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피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는 망가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첫 3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안에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9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사들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혈전을 녹이거나 막힌 혈류를 다시 뚫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매분 매초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일단 죽은 세포는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단 30분만 늦어도 건강하게 웃고 말하던 가족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거나 반신마비가 오거나 대소변 조절 능력이나 기억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피곤한 거겠지, 물 좀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임의로 약을 찾지 말고 아는 의사에게 전화해서 묻지도 마십시오. 그 순간 매분 몇 초가 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한 순간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들은 비록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무심코 환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 응급처치 시 극히 중요한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환자를 너무 오랫동안 옆으로 눕혀두지 마십시오. 특히 의식을 잃었거나 졸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눌려 호흡 곤란이나 산소 부족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둘째, 절대로 환자에게 물이나 어떤 종류의 약도 먹이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문화에서 누군가 쓰러지면 가족들이 설탕물이나 인삼물 또는 보약을 먹이려고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비 증상이 있거나 삼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은 무리패로 넘어가 질식을 유발하고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환자를 바로 눕히고 숨쉬기 편하도록 머리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십시오. 환자를 억지로 흔들어 깨우거나 앉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환자의 몸을 안정시키며 가능한 한 빨리 구급차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징후와 올바른 대처법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운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뇌졸중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고 침착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 생사의 순간에는 때로는 이해심 있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한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고? 라고 물으실 겁니다. 대답은 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몸속에서 조용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가능합니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간단해 보이는 습관들 뒤에 숨겨진 모든 과학적 원리를 여러분이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잠을 자면 몸속의 혈액은 수분을 빼앗겨 꿀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느리게 흐르고 혈관 벽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뇌의 미세 혈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점은 혈관이 막히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씩 축적됩니다. 짠 음식을 먹고 튀긴 음식을 먹고 운동을 적게 할 때마다 지방층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내일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동맥경화반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와 뇌의 큰 혈관으로 흘러가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왜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일까요? 왜냐하면 3가지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한 끈적한 혈액 누운 자세에서 서는 자세로 바뀔 때의 급격한 혈압 상승, 그리고 막 잠에서 깼을 때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이 3가지가 결합하여 뇌를 마치 과전압에 걸린 전구처럼 만듭니다. 저는 종종 간단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혈관은 겨울철 수도관과 같습니다. 밤새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침 일찍 얼어붙기 쉽습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면 수도관이 터져버립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서두르고 차가운 물로 세수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화장실에서 강하게 힘을 주며 물 마시는 것을 잊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이 행동들이 바로 매년 수천 명, 특히 추운 날씨와 바쁜 생활 리듬을 가진 한국에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분석한 것은 이론이고 데이터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하신다면 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 강인하고 성실하며 평생 불평 한 번 안 하셨던 분이 어느 겨울 아침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겨우 65세셨습니다. 이른 아침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힘을 주시는 동안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막 나오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입원 당시 혈압 수치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200이 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어머니를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충격이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어머니께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침대에서 스트레칭하기, 화장실에 가기 전에 가볍게 걷기, 그리고 특히 절대로 강하게 힘주지 않기.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후 어머니의 혈압은 의사가 약을 중단시켜도 될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며 걸음걸이도 민첩해지셨고 특히 손주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소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인간의 몸은 여러분이 올바르게 돌보는 법을 안다면 매일 아침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변화를 통해 살아남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화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물 한 잔 몇 가지 스트레칭 동작만으로 말입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뇌혈관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요. 첫째,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마시기, 혈액을 묽게 하고 몸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침대에서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기, 혈액이 순환하고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5단계에 따라 천천히 일어나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화장실에 가기 전 방 안을 천천히 걷기, 몸을 예열하고 혈압 쇼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 전 물 한 잔 더 마시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것만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어딘가의 배우자가 매일 아침 조용히 어지럼증을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 중 한 형제자매가 혈관이 막히는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과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이웃이 집을 나서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께 보내주십시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단 한 번의 공유 버튼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옵니다.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창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저는 다시는 서둘러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써보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더 깨어있고 더 주도적이며 더 안전한 삶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공유하는 방식이 부드럽고 이해하기 쉬우며 교조적이지 않은 여러분이 건강정보 채널에서 기대하던 것이라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기회를 갖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나는 건강하게 살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세월을 누리기 위해 오래 살기로 선택했다다. 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이 더 가볍고 더 건강하며 더 자유로워지도록 뇌졸중 걱정 없이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매일의 시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병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간단하고 친근하며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오직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생활이나 식습관에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